해파랑길 걷기 첫째 날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부산 1코스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미포 17.8km 실제 걸은거리 19.7km 친구와 이야기 중에 해파랑길을 스치듯 흘려들었었다. 그런데 문득 그 길이 발길을 잡아 끌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바다와 산 강렬한 햇볕을 동시에 오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끌렸다. 거창하지만 남에서 북끝까지 걷는다면 통일을 생각하는 뜻도 있을 듯 했다. 발길 닿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걷기로 했다. 일상을 박차고 새벽에 혼자 집을 나섰다. 해파랑길은 부산과 강원도 고성의 통일 전망대 사이 770km를 잇는다. 국내 가장 긴 둘레길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조성됐다. 10개 지방자치단체 50개 코스가 이어지는데 해파랑이란 이름은 해와 파랑을 더한 말이다. 해파랑길이 남쪽 출발점은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인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이다. 푸른 바다와 오륙도, 꽃으로 꾸며진 생태 공원이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휴일 인파에 휩쓸려 잠시 주변 풍광을 둘러보다가 오르막 산길로 걸음을 떼었다. 갈 길이 먼데 군대 제대 후 처음 매는 배낭이 어색하고 버겁기만 하다. 배낭의 가슴끈 허리끈을 매는 것도 한참 지나서 생각날 정도로 어설프다. 숲속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서로 비키며 몇 분쯤 가니 이기대의 해안 절벽이 나타난다. 반 시간쯤 이어지는 웅장한 절벽길. 바닷바람을 마시며 바위길을 걷는 기분이 색다르고 켜켜이 들러붙은 삶의 독이 씻어지는 듯 상쾌하다. 이기대길이 끝나가는 지점에 솔바람 쉼터가 있다.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쭉쭉 뻗은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땀을 식히니 시 한 수가 절로 떠오른다. 이기대길, 해월. 바다는 시리게 푸르고 바위는 모습을 뽐내는데 솔바람이 가슴을 씻기니 나그네는 말없이 오이 한 입 베어무네. 동백섬을 거쳐 오후 5시쯤 해운대 영화의 거리에 도착했다. 비로소 종일 느끼지 못하던 허기가 느껴졌다. 어디가 좋을까? 현지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며 풍원장 음식점을 추천한다. 벌교 꼬막 정식을 주문해 점심과 저녁을 한 번에 해결했다. 나그네 식사로는 제법 성찬이었지만 여행 첫날 탈 없이 목적지에 거의 와서 두 끼분을 먹는 것이니 분에 넘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파랑길 2일째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부산 2코스 미포에서 대변항 16.3km 실제 걸은거리 20km 문텐로드로 들어왔다. 오르막 길가 예쁜 카페들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아침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금 올라가자 언덕에 일로와 호텔이 보인다. 아하, 재작년 가족여행 때 딸아이 친구가 야경이 좋다며 만남의 장소로 정했던 곳이구나. 그때는 사진 한둘 서둘러 찍고 바닷가로 쌩하게 차를 몰았었다. 그런데 지금 거북이처럼 두 발로 걸을 때 다가오는 풍경은 우러난 국물과 같아 그 맛을 비교할 수 없다. 느림의 미학이리라. 문텐로드의 시내 구간을 벗어나면 부드러운 흙길이다.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솔바람의 향기가 그윽하다. 그런데 이 길이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숲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파도 소리가 줄곧 가까이 들려오는 것이다. 한 걸음 두 걸음 옮길 때마다 찰싹부터 따라오며 말을 걸어온다. 내 가슴은 그 속삭임에 흠뻑 젖어간다. 바다를 보는 것도 좋지만 파도 소리만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줄이야. 해파랑길을 걸으며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해파랑길 꼭 가봐야 할 곳 일선이다. 오늘은 더 걸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며 갑자기 배가 고파온다. 의자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과자 몇 조각을 입에 문다. 행복감이 밀려온다. 알고 보면 사람도 행복도 참 단순한 것인가 보다. 걷고 걸어 동해남부선 폐선길에 이르렀다. 폐선된 기찻길. 왠지 낭만적일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걸어보면 그리 편치는 않다.
그늘이 없어 떼약볕을 바로 받는 것도 그렇지만 보폭보다 침묵 간격이 좁아 자갈을 계속 밟다 보니 발이 아프다. 그래도 젊은 남녀가 손잡고 걷고 철로 옆에 아담한 카페도 있다. 28년 전 철도 업무를 담당할 때였다. 현장에 와보지 않고 지도만 보며 동해남부선 전철화 방안을 검토했었다. 만약 지금처럼 동해남부선을 직접 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무릇 공직자는 탁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슴을 열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왜 그때 당시보다 지금 더 절절하게 날까? 2차선 기장해변도로 갓길을 걷는다. 발목이 묵직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진다. 발을 달래가며 4km 정도를 걸으니 대변항이 나온다. 멸치 유자망 전국 어획고의 60%를 차지하는 곳이다. 마을에는 멸치 가게가 널려 있을 뿐 마땅한 식당과 숙소가 보이지 않는다. 어두욱해진 골목을 기웃거리며 어렵게 민박집을 구했다. 저녁은 민박집 아줌마의 권유로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포장과일이다. 어촌이 하룻밤은 그렇게 혼밥 혼숙으로 조용히 깊어갔다. 해파랑길 걷기 3일째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부산 3코스 대변항에서 임낭해변 20.5km 실제 걸은거리 23.8km 밤마다 발가락에 후시딘을 바른 것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아침에 보니 물집이 한풀 꺾였다. 적응훈련은 끝났고 오늘부터 마음먹고 걸어보리라. 아침 식사는 어제 편의점에서 산 추억의 삼립 크림빵과 사과, 오이 1개씩에 크래커 1봉지다. 거기에 믹스커피 1잔을 곁들이니 나그네에겐 소박한 사치다. 민박집을 나서자 길가에 대변 분식 대변 짜장 간판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대변 초등학교의 교면 변경을 호소하는 펼침막이 이해가 간다. 기장으로 가는 4차선 도로 갓길을 걷는데 부산 울산 지역 폭염주의보 문자 메시지가 떴다. 오늘의 씨름 상대는 배낭이나 발이 아니라 더위인가 보다. 기장에 오니 진입로에서 우체국이 반긴다. 구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체국이다. 기장에 도착해 먼저 우체국에 가려 했는데 멀리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쁘다. 출발할 때 책 3권을 가져왔었는데 한 권만 남기고 집으로 붙였다. 오래 걸으려면 몽골군처럼 짐부터 가볍게 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삶도 같을 것이다. 버리고 또 버려서 꼭 하고 싶은 것, 꼭 할 것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즐겁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책이 떨어져 한결 가뿐해진 배낭을 메고 나오는데 시 한 편이 발길을 붙잡는다. 우체국 사람들, 안도현. 햇볕 좋은 날 우체국 사람들은 햇볕을 모아서 세상이 어두울 때 나누어 줍니다. 비가 오는 날 우체국 사람들은 빗물을 모아서 세상이 목마를 때 나누어 줍니다. 우체국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따뜻해지고 촉촉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우체국으로 모였다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우체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2번을 펐다. 원래대로 1번, 우체국을 물류로 받고 또 1번. 위치도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며 분위기도 밝은데 멋진 시까지 배려하다니 정말 행복하고 고마운 우체국이다. 죽성리 해송은 죽성항 뒤편 언덕이 황학대에 우뚝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실제는 5그루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게 붙어있다. 수백 년 거센 바람에 살아남으려 서로 힘을 합치다 보니 몸도 하나가 되었나 보다. 해송 뒤편 5분 정도 거리에 죽성리 외성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구로다 나가마사가 장기전을 하려고 쌓았던 일본식 성이다. 일본의 유적이라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성까지 100개도 넘는 계단이 놓여 있다. 문득 외성이 오르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인다. 그냥 가던 길을 서둘렀다.